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우리 선수들 왜 이렇게 잘하나요? 오늘 경기 많이 기대 안 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간밤에 미국 경기가 대패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우리 선수들도 조금은 좀 힘든 경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이 정도면은 박수 쳐줄 만한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등비등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우리 쪽으로 분위기가 조금 더 기울어진 상태로 후반전 경기도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장에는 또 새로운 선수들이 속속 보이고 있죠. 정보 보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있고요. 또 요즘 들어서 이 슈퍼 루키들의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형 월드컵에 최근 들어서 하루도 빼지 않고 꾸준히 또 새내기 선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전략 점검해 보시면서 저희의 전술과 좀 비교해 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또 유익한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오늘도 함께 하고요. 웹캠으로는 저기 멀리 부산에 계신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확실히 좀 세상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여기 서울과 부산이 마치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요, 또 두 분의 색다른 전술이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이 선수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실지 오늘 기대해 주시면서 8명의 선수 대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해볼 8명의 선수들입니다. 라인업 구성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8강의 1라운드부터 시작합니다. 8강의 1라운드는 오픈 베이스 대 꿈비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또 이 챗 GPT 관련된 선수들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점차 관련된 선수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그리고 클라우드 정보 보안 굉장히 좀 확산되는 모습 가운데서 오픈 베이스는 꾸준히 또 유력한 선수로 분류가 되고 있죠. 오늘 경기 1라운드에서 오픈 베이스 뛰고요. 그리고 오늘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새내기 선수 꿈비입니다. 꿈비. 벌써 5번째 연속으로 슈퍼루키들의 따상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꿈비도 예외 없이 더불어 상한가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유아용품 관련된 쪽으로 분류가 되죠. 이 아이들 키우는 집 가면 매트 만드는데 그거 만드는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꿈비. 이름만큼이나 훨훨 좀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인가. 1라운드의 대결 보겠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덩치를 조금 더 키워보죠. 에코프로 대 두산 퓨어셀. 요즘에 게시판에 보니까 오늘 라인업에 에코프로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상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요즘 들어 이 선수의 등판을 기대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에코프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의 강력 우승 후보 에코프로 2라운드에서 뛰게 됐는데요. 오늘도 신고가 경실 내리를 펼치면서 전반적인 2차전지 선수들을 끌어줄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선수 2라운드에 있고요. 여기에 대항하는 두산 퓨어셀입니다. 수소 관련된 선수들도 재차 관심을 받는 시즌이 됐습니다. 두산 퓨어셀 2라운드에 함께 하고요. 이 수소법 개정과 관련된 재료가 있죠. 다음 3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리 오프닝 중국발 모멘텀을 한몸에 받는 선수 화장품 대 여행 아모레퍼시픽 대 롯데 관광개발로 꾸려봤습니다. 이 미중 간의 갈등이 한창이었는데요. 이 비자 제한 조치가 조기에 해제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된 선수들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화장품 쪽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관광과 카지노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안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3라운드에서 맞붙습니다. 4라운드에서는 아스트 대 두산 바켓입니다. 이 아스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강세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 바켓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 인류로 봤을 때는 슬픈 일입니다. 지금 튀르키예에서 대규모 지진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빨리 좀 재건을 해야 되고 빨리 구조를 해야 될 텐데요. 두산 바켓을 비롯한 또 건설 중장비 선수들 이와 관련해서 묶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재료 플러스 알파로 또 실적도 튼튼하다라는 분석을 받고 있는 두산 바켓 오늘 4번째 라운드에서 뛰게 됐습니다. 라인업은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라인업은 좀 마음에 드시나요? 그리고 애타게 찾았던 에코프로가 오늘 드디어 있습니다. 과연 이 에코프로가 오늘 우승까지 한 번에 쭉 직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또 보는 재미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의 우승 선수를 좀 정해주시고요. 저희는 경기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다시금 매냐, 비둘기냐, 매둘기냐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흔들렸던 원인에 대해서도 재차 이 매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 시점에서 오는 15일입니다. 미국의 CPI가 발표될 예정인데 물가가 심상치 않다고 하죠. 요즘엔 고용 보느라 물가를 좀 놓으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미국에서 중고차 가격이 다시 오른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한파 때문에 경기가 좀 위축이 돼가지고 물가가 주춤했던 거지 1월엔 상대적으로 따뜻해가지고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 들어보죠. 이호석 PB님. 네, 이호석입니다. 네, 좀 새로우시죠? 이런 모습이. 네, 잘 정리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CPI 얘기 좀 해주세요. 이번에 발표된 CPI 좀 어떨까요? 우리가 물가 걱정 다시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매파들의 합창, 뭐 천사들의 합창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매파들의 합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물가에 대해서 많은 우려감들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CPI 지수와 상관없이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결국에는 충분한 통화 정책 기조를 이제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금리가 5% 넘는 수준에서 오랫동안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의미냐라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데 맞추어서 기준금리는 마찬가지로 낮춰가면서 이제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수년 동안 이제 긴축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시장은 그러면 대응해 볼 곳은 이겁니다. 그 인플레이션 변화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높다라고 하면 연준에서 CPI 지수에 따라서 이제 나오겠지만은 통화 긴축에 대한 의지가 이제 계속 시장에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금 시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인플레이션 이제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 부분들이 좀 되돌려지는 시기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폭보다는 이 속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골디락스 장세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디락스 장세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경기도 괜찮아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증시도 이제 빠르게 최근에 상승한 상황에서 2,500포인트가 기술적인 저항선으로 작용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방금 말씀했던 물가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숨고를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 최악의 시기에서 바닥을 고민하는 업종이라는 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골디락스 장세로 이어질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으로 이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떨까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작하기 전에 작년 말부터 2023년에는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다,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2024년까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지금 PB님은 골디락스라는 단어를 써주셨어요. 올해 증시 좋을 거라고 보시는 거세요? 네, 우선 이제 증시가 좋다 나쁘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랑 경제가 좋다 나쁘다랑은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골디락스 장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 자체는 이미 기대감과 우려감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장세를 지나쳤기 때문에 골디락스 장세에 들어간다, 안정적인 장세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시장 같은 경우에 저는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평균 회귀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영희 전문가님 CPI 어떻게 좀 변수가 될까요? 이번 달은 약간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지수의 위치 자체도 계속해서 이 저항 구간을 뚫어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코스피 차트 잠깐 이제 보게 되면 코스피 2,500 구간이 굉장히 역시나 강한 매물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간을 계속해서 뚫어내지 못하고 지금 벌써 거의 5번째, 6번째 돌파 시도에 있기는 하나 이 구간을 뚫어내지는 못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미증시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연준의 인사들이 또 금리를 조금 더 목표치를 높여야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발언들을 했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파월 의장이 고용지표가 높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예상보다 너무 크게 나왔다, 너무 높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우리의 최종 목표는 고용지표, 고용시장이 아니고 물가의 안정이니
결론적으로 고용시장은 안정되어 갈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시장이 약간은 좋은 반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 물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한번 애매한 그리고 혹은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CPI가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2월 대비 1월 달에 유가라든지 그 다음에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 인플레의 반등 요소가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게다가 미국에서 또 중고차 시장의 가격들도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반등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점차적으로 시장에서 여기저기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 산업 재가동이 본격적으로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원유나 원자재의 수요 증가는 필수적 혹은 이제 필연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이 원유 수요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수요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국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산업 재가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이 인플레 반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결론적으로 중국 산업 재가동에 따라서 인플레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또 다시 한번 반영이 되어야 그리고 안정화가 되어야지 다시 또 인플레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잠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이 하방 쪽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이번 달은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시기인 만큼 이런 우려감들, 그 다음에 이러한 반등 요소들이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에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에 충격이 조금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코스피가 이 2,500 구간을 계속 뚫어주느냐 마느냐인데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굉장히 좋은 호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호재보다는 악재에 가까운 이슈들이 조금씩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제 또 뭐 구글에서 이 바하드 이제 새롭게 또 나온 챗봇인데 거기서 또 뭐 오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원자재 반등, 인플레 반등, 원유 반등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불안한 요소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CPI 발표를 분기점으로 조정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보수적인 매매가 조금은 필요해 보이면서 CPI 결과 발표 이후에 저는 바닥 잡는 구간이 분명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시장의 바닥 기대감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수가 바닥 잡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다시 한번 종목들 모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되겠죠. 피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반도체 섹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섹터라든지 우리나라의 주도주들은 만약에 지수가 다시 한번 바닥을 잡는 구간이 또 나오게 되면 굉장히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단기 트레이딩이 약간 어려우신 분들은 이번 달엔 단기 트레이딩 분명하게 또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 트레이딩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바닥을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망한 반도체 섹터 종목들 이런 것들 한번 이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꾀하시면 뭐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타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의견에 약간의 좀 온도차는 있습니다. 아마 이 기간으로 봤을 때 김영일 전문가님은 매일 좀 나와주시니까 조금 더 짧게 설정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 피비님 같은 경우는 좀 더 여유 있는 관점에서 큰 그림에서 증시 이야기를 좀 해주신 듯 합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시장 분석해 보시고요. 저희는 선수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8강의 1라운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1라운드 대결이죠. 오픈베이스 대 꿈비입니다. 지금 활약이 대단한 두 선수인데요. 과연 이 발빠른 두 선수 어느 정도까지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에 한 표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게시판 투표는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저는 오픈베이스 고르겠습니다. 오픈베이스. 그리고요. 피비님? 네, 저도 오픈 베이스입니다. 오픈베이스. 그러면 피비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오픈베이스가 꿈비보다 나은 이유는 뭘까요? 우선 오픈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알고는 계실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슈로 있었던 것이 알리바바와 관련된 챗GPT 관련된 이슈가 있었었고요. 이거를 조금 더 뜯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SK CNC 관련주로서 이제 알리바바와 연결이 되면서 오픈베이스가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그 챗GPT 관련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인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회사의 지분도 66% 정도 현재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언제든지 챗GPT 관련된 테마의 상승에 천병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오픈베이스만 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다른 이제 챗GPT 관련된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요. 오늘 선택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라면은 오픈베이스만큼 뭐 좋은 종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글의 바드 같은 경우가 이번에 좀 오류가 있었죠. 뭐 생각보다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서 실망감도 나왔었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오늘 이제 챗GPT와 관련된 내용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나빠질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열리는 중이고 또 이제 대중화가 되고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된 테마에 있어서는 아직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입 구간에서 중국 알리바바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관련된 종목으로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김혜울 전문가님, 그런데 오픈베이스가 정확하게 뭐 하는 업체예요? 오픈베이스가 보통 이제 시장에서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으로 좀 많이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관련된 종목으로도 조금 이제 움직였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종목인데, 항상 이제 거의 테마단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은 그냥 저랑 뭐 영업이익 한 뭐 10억에서 5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다가 가끔씩 또 적자도 나오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인공지능이나 혹은 이제 사물 인터넷, 그걸 이제 데이터, 이 빅데이터 분석, 혹은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그런 관련된 이제 이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슈가 나온 게 이제 중국판 챗 GPT를 개발을 한다, 알리바바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연관된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SKCNC가 이 일전에 알리바바 자회사와 클라우드 사업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는데, 이 SKCNC의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로 스마트를 영국한 경영이 이제 이 이력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사실 그렇게 큰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사실 몇 달이 건넌 거죠, 이렇게 그렇죠. 되면. 몇 달이 건넌 거고, 그 다음에 중국판 챗 GPT. 그러면은 이제 이 중국에서도 이제 뭐 세계를 따라가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을 한다. 뭐 이러한 뭐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과연 얼마나 이 기술력이 조금 올라와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챗GPT의 시장을 보게 되면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확실하게 선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모았고, 여태 본 적 없었던 이 이용자 수의 증가수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우리가 뭐 사용을 했었던 뭐 틱톡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그 외 여러 가지 어플들을 대비를 했을 때, 플랫폼들을 대비를 해봤을 때, 이용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고, 이미 이제 유료 서비스 모델도 다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챗 GPT가 확실하게 조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구글이 새롭게 또 따라잡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바드를 내놓은 건데, 바드가 이번에 이제 오류가 나왔잖아요. 잘못된 이제 답변을 했다라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구글은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오픈 AI의 챗GPT는 상용화가 되고 있는 거고, 바드는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테스트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몇 주 안에 이제 뭐 프로토타입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은 거의 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양분하는 느낌이거든요. 양분하는 느낌이면서 중국이 새롭게 이 챗 GPT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상용화를 시킨다라고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이 구글의 이러한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에서 워낙에 또 이 자국의 제품들을 또 사용하는 자국주의의 그런 이제 이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는 바이두라는 검색 엔진이 또 가장 유명한데 이번엔 또 알리바바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과연 이제 이 시장이 과연 얼마나 이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챗GPT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좀 찾아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기존 종목들이 또 워낙에 많이 올라갔고 다 투자 경고 딱지가 붙어 있다 보니까 네. 그냥 한 달이 건너서 혹은 두 달이 건너서 이슈 있는 종목들까지도 찾아내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러면은 슬슬 이제 순환이 거의 다 되지 않았나. 지금 시장이 또 약간 애매하니까 네. AI 쪽을 조금 더 이제 건드는 것 같은데, 지금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두 달이 건너가지고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엮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순환이 어느 정도는 좀 마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슬슬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은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눌림 구간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꿈비는 이번에 상장을 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어제 스튜디오 비루도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신상장주는 시장이 애매할 때 접근하기 좋습니다. 시장이 맞아요. 조정이 나온다라거나 혹은 이제 애매할 때 신상장주에 보통 이제 이 수급이 어느 정도 쏠려 있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눌렸다가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굉장히 많거든요. 스튜디오 비루도 지금 잠깐 차트 보여주시게 되면 저희 어제 다뤄봤던 선수잖아요. 그렇죠. 어제 다뤄봤던 선수였는데 눌림이 살짝 나왔다가 오늘 또 순식간에 약 한 8%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러면 아마 신상장주는 지금 수급이 첫날에 잘 들어가면 눌리는 구간 기다렸다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 트레이딩 구간 충분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꿈비는 오늘 첫 상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구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네. 수급이 좀 나오지 않고 눌리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첫날이기 때문에 무언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네. 어찌됐든 오픈베이스가 그래도 AI 이 시장의 대장 이슈로 움직였다 보니까 조금 더 메리트는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정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선수, 낯선 선수보다는 그래도 좀 아는 선수 두 분이 나란히 오픈 베이스를 골라주셨어요. 4강 라운드 올라갑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오픈 베이스 대 꿈비 보시죠. 네, 8대2입니다. 오픈베이스. 역시나 또 낯선 선수, 여러분들도 조금은 꺼려지셨나 봐요. 오픈베이스에 훨씬 더 많은 표가 몰렸는데, 그러면 꿈비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도 상한가 시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희 전문가님, 꿈비 이 선수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보유자 영역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꿈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접근하기보다는 내일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는지 그러면서 이 수급이 나오지 않고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라운드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서 다른 얘기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부터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나눠주셨던 에코프로와 관련된 얘기 좀 해볼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에코프로 파셨다고 수익 실현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 훨씬 놀랄만한 목표가를 제시한 어떤 전문가분도 있었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대 두산 퓨어셀. 물론 이슈라든지 현재 시장, 이 경기장의 집중도로 따지면 에코프로가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기는 하는데요. 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과연 두산 퓨어셀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피비님 어떤 쪽이 좀 더 마음이 가시나요? 네,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그리고요. 저는 두산 퓨어셀 고르도록 두산 하겠습니다. 퓨어셀. 에코프로 먼저 좀 들어볼게요. 피비님 어떤 점에서 골라주신 걸까요? 네, 우선 에코프로의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었거든요. 잘 키운 아들들의 효도 행렬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저희가 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자식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자식들이 뭐 효도 행렬을 하는 뭐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에코프로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실까라는 게 궁금하실 텐데요. 에코프로는 사실상 뭐 지주회사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다양한 회사들이 있고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양극재의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 HDN 등이 대표적일 거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좀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전구체 사업을 하고 있는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도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내 상장에 대한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화가 이번에 이제 곧 시작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뭐 핫할 수 있는 뭐 배터리와 관련된 사업이죠. 양극재를 만든다든지 재활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ESG와 관련된 에코프로 HN을 통해서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이 사업을 한다든지 굉장히 이제 유망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식들이 그만큼 효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놓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제 의문이 드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강하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주체가 이제 주가를 올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수급을 주도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방송하는 부분 많이 보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달리는 말이 더 잘 달린다, 가는 말이 더 잘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가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가는 말이라고 무조건 다 잘 간다기보다는 가는 말도 근거가 있을 때 잘 가잖아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지금 상황에서 이제 기대감들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신규 상장 관련된 이슈라든지 매출이 본격화된 자회사의 매출 본격화라든지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앞으로 주가를 오히려 최근에 상승한 부분들이 한 단계 레벨업 시킨 것이고 지금부터는 한 단계 레벨업 된 상태에서 2차 상승도 기다려 볼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매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재미난 것이 이 두 분의 이 물리적인 거리만큼이나 약간은 좀 평소에 저는 두 분하고 방송을 좀 해봤었는데 김영일 전문가님은 너무 많이 달린 말을 싫어하세요. 그리고 또 이호석 PB님 같은 경우는 달리는 말이 잘 달린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가 다각도로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미난 경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럼 두산 피어스를 골라주신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뭐 저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너무 달리는 말은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 에코프로 BM을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BM 다뤘었죠. 예, 네. 그죠. 그러면 그때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은 이제 어찌됐든 이 성장성에 대해서 2021년에 매출 1조 원 달성한 지 1년 만에 또 이번에는 5조 원을 달성을 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그룹사들의 전체적인 성장성이 좀 어마어마하다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 종구체와 그다음에 이제 양국제 이렇게 이제 네. 일원화를 잘 시켜놔서 중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이 납품이 가능한 몇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IRA 수혜도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기업일 겁니다. 그러면은 2024년에는 매출이 10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성장성이 더욱더 2배 정도로 커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또 주가의 업사이드는 당연하겠죠. 시총도 더 커질 거고요. 이 주가의 상승 부분은 당연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 달리는 말은 웬만하면은 눌림 구간을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어느 정도 많이 고가에 도달을 해 있고 길게 느려봤을 때 에코프로가 완전히 좀 신고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누구나 수익 중인 종목은 저는 웬만하면 조심하자라는 그러한 의견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 구간을 확인하고 모아가면 에코프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네. 청정수소에 대한 이러한 정부의 발전도, 글로벌 관심도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법제화된 부분도 아직까지 좀 미비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미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수소에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고 수소 개정법에 따라서 사실 이제 굉장히 좀 기대가 됐었던 종목군들이에요. 특히나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이 청정수소 의무 발전에 대한 그런 이제 이 법이 도입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두산 피어셀도 그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이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입찰 시장이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이 수소 시장이 아직까지 크게 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부 산업부에서 이야기한 걸로는 6월쯤에 이제 입찰 시장이 좀 열리면 아마 두산 피어셀이 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장성은 저는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산 피어셀이 장기적으로 한번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또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또 이 주목을 했었던 부분이 다보스 포럼에 얼마 전에 주요 안건들 가운데 10개 중에 5개 정도가 또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네. 리스크였기 때문에 청정수소는 아마 필연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성장도를 봤을 때 전기차만큼이나 또 크게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두산 피어셀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올라가기 전에 에코프로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두산 피어셀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뜨거운 탑스타가 된 에코프로보다는 탑스타가 될 선수다라고 또 김영일 전문가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투표 결과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4강 올라갈 선수가 정해집니다. 보시죠.
투표 결과 여러분들의 선택은요. 두산 퓨얼셀이 62%로 다음 라운드 올라갑니다. 워낙에 에코프로를 애타게 찾는 분들이 많으시고 지금도 게시판에서 에코프로와 관련된 이야기의 점유율이 월등히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좀 많이 올랐다. 단기적으로 조금 쉴 때가 아닌가라는 시각을 조금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이호석 PB님이 에코프로 가격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우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상승할 수 있는 신고가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 뭐 가격대를 따지는 것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뭐 보통 저희 라운드 피겨라고 하거든요. 끝자리가 맞는 숫자가 굉장히 뭐 심리적인 뭐 고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고가가 한 19만 6,700원 정도였네요. 이 구간은 더 뛰어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표가 21만 원 접근하시면 이 종목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목표 주가 21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렸고요. 다음 3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3라운드의 대결 리오프닝 대전입니다. 오늘 또 한 축에서 강세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 아모레퍼시픽 대 롯데관광개발. 그러면 먼저 이호석 PB님 골라주세요. 네, 저는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네, 그리고요. 저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네, 재미지네요. 네, 아모레퍼시픽 골라주셨는데 김영일 전문가님부터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종목 대 종목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이제 섹터 대 섹터 느낌으로 갔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이번 달 말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중국 관광객 입국 비자 제한에 대해서 과연 이제 연장하느냐 아니면은 소멸시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빨리 문을 좀 개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리오프닝 종목들이 조금씩 또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또 중국 양해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2월 달 중순 정도 지나가게 되면 리오프닝 모멘텀이 또 크게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종목군은 결과적으로는 현재 이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인 건데 저는 그런 이 관점으로 봤을 때 화장품 쪽이 조금 더 실적에 대한 개선폭은 훨씬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뭐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았었기 때문에 중국이 문을 닫고 제로 코로나 정책하면서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두 종목뿐만 아니라 화장품 많은 기업들이 탈중국화를 좀 어느 정도 시도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또 그러한 성적을 어느 정도 내줬습니다. 북미나 유럽 쪽에 어느 정도 또 매출을 성공적으로 잘 나타내줬고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중국이 문을 연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올해 중국의 목표가 완전히 내수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을 지켜봤을 때 이 중국 내의 매출 비중이 다시 한번 또 크게 올라와 주면서 실적 개선도가 저는 확연하게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효과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인들이 또 국내 오면은 뭐 카지노에도 돈 많이 쓰고 뭐 호텔 숙박업에도 돈 많이 쓰고 네. 돈 워낙에 좀 많이 쓰는 그런 관광객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수혜는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또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큰 폭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 덩치가 작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모레퍼시픽도 덩치가 크기는 하지만 네. 화장품 쪽은 조금 더 이제 작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섹터 대 섹터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폭도 조금 더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의 움직임 폭도 화장품이 조금 더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오프닝의 수혜 쪽은 조금 더 화장품이 크게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화장품 관광이라고 했을 때 화장품이 좀 더 낫다. 네. 그리고 이호석 PB님은 롯데관광개발 골라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인데요.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일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 회사는 제주도에 호텔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제주도에 카지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회사의 매출이라는 것은 호텔 사업부의 수익 그리고 그 카지노의 수익 이 부분이 양쪽이 합쳐졌을 때 이게 시너지가 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춘절 이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그 지표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이 회복되었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수요가 많이 회복됐다는 것은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을 와서 돈을 사용하는 뭐 면세점, 카지노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관점에서 롯데관광개발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호텔이 안정적인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는 기업 가치를 레벨업하는 요인은 카지노가 될 것이고요. 최근에 저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송출됐던
그 카지노라는 드라마 굉장히 재밌게 봤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뭐 전기방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카지노에 대한 업종을 이야기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그 드라마를 보고 나서 사실 감이 좀 더 많이 오게 됐거든요. 지금 현재 제주 그 카지노의 롯데관광개발이 가지고 있는 제주 드림타워 이제 경영진 같은 경우가 마카오 복합 리조트 출신에다가 한 10명 정도가 이제 마카오 경력 전기 토스트가 모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마 드라마 보신 분들이라면은 그게 이제 수치가 어느 정도 잡힐 것이라는 것도 예상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 이제 앞으로 VIP를 맞이하는 이제 시점에 있습니다. 뭐 지금 시점에서 뭐 당장 뭐 VIP가 극적으로 늘어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VIP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VIP가 실제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카지노를 하고 게임을 하고 돈을 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매출이라는 것은 코로나 국면에 있었던 내용들보다도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롯데관광개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골라주신 이유가 굉장히 좀 명확하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리오프닝 쪽 여러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이로써 4강 라인업 저희가 꾸려갈 수 있는데요. 두 선수의 대결, 여러분도 고민 많이 하셨네요. 롯데관광개발이 근소한 차이로 다음 라운드 올라갑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이 세워주실까요? 네, 아모레퍼시픽 16만 5천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만 5천 원, 지금 15만 1,800원인데 16만 5천 원 아모레퍼시픽 가격 전략 세워드렸고요. 또 딱 이 선수를 보자라는 게 아니라 움직일 때 화장품 관련된 선수들이 탄력적일 수 있을 것이다. 김영일 전문가의 코멘트까지 함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 두 선수 4라운드고요. 아스트 대 두산밥켓의 대결입니다. 지금 제가 그 사이 게시판에 슬쩍 보니까 아마 지금 저희 토마토TV 게시판을 보시는 분은 주식 얘기하는데 매너 없이 부동산 얘기야. 아닙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이 은유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사 간다라는 게 종목 교체고요. 이 옆쪽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 교체하고 싶은 종목의 가격도 많이 오른 것 같다. 이런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슬쩍슬쩍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하고 계신지 또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운드에도 조금 이야기를 보태주시죠. 아스트 대 두산 밥켓입니다.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마음에 드시는지 혹은 매매했던 이력이 있다. 나 이 선수 기억이 좋다 하시는 분도 함께 좀 코멘트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그러면 먼저 피비님 어떤 쪽이요? 네, 두산 바켓입니다. 두산 밥켓 그리고요. 저도 두산밥켓입니다. 이번에는 두 분이 나란히 두산 밥켓을 골라주셨는데 김영희 전문가님부터 알려주세요. 일단 아스트가 항공기 부품을 주로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워낙에 자금의 압박이 좀 시달렸었던 그러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유암코로 새롭게 이제 좀 넘어가면서 유암코 발로 인해서 이제 자금 압박이 어느 정도 좀 덜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여객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완제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면서 아스트가 또 흑자전에 대한 이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마켓이랑 비교를 했을 때 두산마켓은 이번에 영업이익이 1조를 달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덩치 자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스트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려면 이 매물대로 좀 뚫어줘야 되는데, 이 매물대로 뚫어주기엔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 약간의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도 보여가지고 단순히 그냥 이 완제기에 대한 부품 증가, 흑자 전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잘 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이제 1조를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뭐 튀르키예 지진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많이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고개를 좀 틀어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단가, 주가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추가적인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 충분히 좀 다음 매물까지는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실적이 영업이익이 1조를 돌파했다라고 하는 건 저는 또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산마켓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피비님이 골라주신 이유는요? 네, 방금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셔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좋았다는 것에 대해서만 좀 놓고 비교를 하더라도 뭐 실적이 턴어라운드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느냐, 아스트의 턴어라운드 아니면 마켓의 굉장히 좋은 실적이라고 하면 그 실적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도 앵커님께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사실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튀르키예에서 강진이 있었죠. 결국 강진이 있어서 뭐 도시가 이제 망가지게 되면 재건 사업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재건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사업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시장에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재료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 앞전에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내용들이 있었던 부분 생각해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이러한 모멘텀이 있을 때 관련된 재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관심 받았던 부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두산 바켓도 이번에 튀르키예 강진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기회도 좋은 두산 바켓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나란히 두산밥켓을 골라주셨는데 예전에 물론 지난 얘기입니다. 예전에요. 주식시장에서 3D, 이 3D를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있었잖아요. 지금 뭐 모습을 감춘 그런 그룹들도 있고 여기에 뭐 D에 해당하는 두산그룹에 대해서도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 두산그룹주들은 잡는 족족 손절이라서 손이 안 가요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는데 과연 이런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보기에는 이 투표 결과가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이번에 두산밥켓이 아스트를 이겼을까요? 네, 이겼습니다. 두산그룹주들도 이제는 조금 달라진 모습일까요?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데 두산밥켓 지지율이 높습니다. 80% 넘고요. 아스트가 탈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PB님이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우선 아스트 같은 경우에 차트로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다, 뭐 좋은 내용도 있겠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재 위쪽으로 보았을 때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을 다 돌파해서 나가는 것이 좀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점에서 전 고점 지금 뽑았을 때 수익사가 났을 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이 한 5,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5,500원 드리고요. 뭐 이 부분에서 이제 일단 만약에 보유를 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정리 후에 재진입하는 뭐 전략도 한번 구사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스타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4강 라인업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겠습니다. 4강 대진표 오늘 1라운드는요. 오픈베이스 대 퓨얼셀이고요. 그리고 2라운드에는 롯데관광개발, 두산밥켓이 있습니다. 오늘 두산그룹주가 두 선수나 있어요. 두산퓨얼셀, 두산밥켓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1라운드 시작합니다. 오픈베이스 대 두산퓨얼셀.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두산 퓨얼셀 고르겠습니다. 두산퓨얼셀 그리고요. 오픈베이스 고르겠습니다. 오픈베이스 먼저 들어볼게요, 피피님. 네, 우선 이제 제가 김영일 전문가님은 자꾸 의견이 달라지는데 뭐 다양한 의견 나오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달리는 말이 조금 더 잘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서 뭐 핫한 테마를 조금 선정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두산퓨얼셀의 뭐 기업 가치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사업 전망, 성장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뭐 오픈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뭐 챗GPT와 관련된 뭐 이슈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알리바바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두 다리를 걷는다든지 이런 내용도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에 접근하는 것이 뭐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해서 오픈베이스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저도 사실 오픈베이스 같은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일단은 오늘 이 관련돼서 이슈가 좀 나왔고 탄력이 너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이런 종목들은 약간 눌렸을 때 접근하는 걸 선호를 해서 일단 네. 패스를 했고요. 두산퓨얼셀은 조금 길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이에요. 앞서서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두산그룹들이 워낙에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고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두산밥켓도 마찬가지고 다 천천히 움직이는데 두산퓨얼셀이 그나마 탄력 있게 움직이는 종목군이긴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수급이 저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봤고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이제 이 청정수소 의무 발전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에서 또 바닥을 굉장히 좀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다음 매물 구간까지는 업사이드는 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산 퓨얼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약간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요.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로 결승행 가는 선수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강의 1라운드였고요. 두산 퓨얼셀이 생각보다 인기가 많네요. 앞서서도 지금 쟁쟁한 경쟁자 에코프로, 자그마치 에코프로를 제치고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가뿐하게 오픈베이스를 이겨버렸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올라가고요. 그러면은 지금 떨어진 선수 오픈베이스 27% 급등. 이렇게 되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우실지도 궁금한데 이효석 PB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픈베이스요. 네, 우선 지금 가격대가 만약 상한가를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앞에 있던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은 앞에 있던 매물을 조금 더 벗겨내는 이제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조금 더 짧은 기간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냐면 일봉으로 다시 한번 저희 땡겨 보시면은 일봉상으로 고점이라고 하면 5,190원이 이제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에 있었던 가격이었고요. 뭐 이 가격까지 뭐 올라가는 동안에 매물에서 어느 정도는 매도세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아도 4,800원으로 말씀드리고요. 이 구간에서 한번 차익실을 하시고 그다음에 재진입하는 전략으로 한번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4,800원, 4,800원으로 짧게 제시를 했는데 이 정도 오면은 지금 오늘 상한가 가도 거기에서 조금 더 갈 자리 남아있다. 그래서 그때 빠져나오셨다가 재진입 전략 오픈베이스 세워드렸습니다. 4강의 2라운드 보겠습니다. 오늘 4강의 2라운드 대결은 롯데 관광개발 대 두산 밥캣입니다. 과연 두산 그룹주 이 형제들의 이 난을 일으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롯데 관광개발 대 두산 밥캣 골라보겠습니다. 피비님? 네, 두산 밥캣입니다. 두산 밥캣 그리고요? 저는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롯데 관광개발 골라주셨는데 롯데 관광개발을 골라주셔서 좀 신기한 게 원래 아모레퍼시픽 때 롯데 관광개발 했을 때 아모레퍼시픽을 골라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두산마켓을 제가 골랐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해서요. 두산마켓이 실적이 잘 나와서 지금 이제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데 네. 수급적인 부분이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윗꼬리 그리면서 살짝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이 매물 구간을 뚫어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물 구간 추가적으로 좀 뚫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매력도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모멘텀이 지금 이제 차오르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AI 다음으로 이제 새로운 좀 수급이 들어갈 만한 섹터를 좀 우리는 좀 찾아야 된다라고 보면 네. 어쨌든 리오프닝 모멘텀은 이제 당분간 좀 다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당분간 다뤄진다라고 하면 아마 롯데관광개발 같은 네. 이런 이제 뭐 호텔, 카지노, 면세 쪽도 충분히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모레퍼시픽을 골랐던 이유는 네. 화장품 섹터가 조금 더 강할 것 같아서 화장품 섹터 아모레퍼시픽을 고른 거고 네. 리오프닝 모멘텀은 어찌됐든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인 탄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리오프닝 모멘텀이 있는 롯데관광개발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앞서서 이호석 PB님이 디즈니 플러스 막 카지노 그 드라마 얘기하니까 나도 봤는데 이래서 좀 혹해서 하시는 거 아니세요? 저는 카지노를 아직 안 봤는데 굉장히 또 인기가 네. 많더라고요. 볼 예정이기는 한데 어. 뭐 어찌됐든 네, 롯데 리오프닝 관광개발. 관련된 모멘텀. 네. 네, 알겠습니다. 두산마켓 골라주셨죠? 네, 두산마켓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김영일 전문가님 말씀하신 게 저는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매물이라든지 오늘 이제 상승한 부분은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매물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형태라고 좀 보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면 그에 따라 모멘텀도 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모멘텀이라는 것이 뭐 튀르키예 강진 피해에 대한 복구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고려한다라고 하면 오늘 두산 마켓 같은 경우가 지금 37,000원 정도 현재 지금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 이 37,000원이 최근에 있었던 고점 매물대가 나오는 가격입니다. 이 매물대에 만약에 오늘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2차 상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두산 마켓에 대한 매력도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2라운드 엇갈린 가운데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결승 진출자 이번에도 정해집니다. 보시죠. 오늘 투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두산 밥켓. 이렇게 되면은 형제들끼리 맞붙게 됐습니다. 두산 밥켓이 62% 지지받으면서 롯데관광개발을 가뿐하게 제치는데요. 두산 밥켓이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요? 오늘 게다가 카지노 관련된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좀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두산 밥켓이 이겼습니다. 그럼 롯데관광개발은 김혜영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실까요? 일단 리오프닝 모멘텀 받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16,200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지금 14,540원입니다. 16,200원 정도 라인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재료는 2월 달에 좀 눈여겨보자. 김영희 전문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결승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네요. 저는 오늘 에코프로만 막 집중적으로 기사 열심히 찾아보고 왔는데 제가 괜한 짓을 했나 봅니다. 두산 퓨어셀 대 두산 밥켓 오늘의 대결 결승전 구성이 됐고요. 확실히 이 주식도 그렇고 스포츠 경기도 그렇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또 해봐야 아는 각본 없는 드라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두산 그룹 선수들끼리 맞붙었어요. 퓨어셀 대 밥켓.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승자를 골라주세요. 저희가 조금은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분 먼저 얘기해 주시죠. 이호석 PB님. 네, 두산 퓨어셀입니다. 네, 그리고요. 저도 두산 퓨어셀입니다. 밥켓하고 퓨어셀이 있을 때는 두 분이 퓨어셀을 봐주시는데 수소를 보신 거세요? 아니면 종목을 따로 떼놓고 이렇게 매력도를 비교해 주셨나요? 김혜율 전문가님. 수소를 봤다고 봐야겠죠. 수소를 본 거고 두산 퓨어셀이 어찌됐든 국내 수소 연료 전지 중엔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매력도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 두산 퓨어셀은 정부 지원에 직접적으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두산 밥켓은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기는 하나 사실 이제 이 건설 기계 쪽은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도를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수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약간 반응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관심도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아마 이 대체 에너지나 혹은 이제 이 탄소 중립 혹은 청정 수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이 좀 기울여질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 관련된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두산 퓨어셀이 또 보통 대장으로 움직이고 두산 퓨어셀이 또 워낙에 바닥에서 오래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는 모아가도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도는 사실 두산 밥켓은 지금 현재 구간을 뚫어내기는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두산 퓨어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퓨어셀. 그리고 피비님은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대진운이 좋았다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 퓨어셀이 오히려 이게 뭐 종목적인 매력이라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소 업체로서 봤을 때 이게 탑픽이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요. 두산 퓨어셀이 가지고 있었던 뭐 약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사업 자체가 좀 국내에 국한돼 있다. 아무래도 정책적인 지원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렵다. 사업이 커지기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작년에 뭐 중국 진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형태를 띠게 되면서 두산 퓨어셀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 조금 더 이제 커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 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때는 정책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수소법 개정안과 같은 정책적인 지원이 바탕이 되면 국내에서 충분한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세계 시장에 수출함으로써 두산 퓨어셀이 커질 수 있는 성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을 오늘 두산 마켓보다 우승자로 뽑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요. 건설 중장비 대 수소 이렇게 하면은 김영희 전문가님은 어떻게 고르실 거세요? 기대감이 수소 쪽이 훨씬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성장도를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건설 장비는 이 세계 경기에 또 워낙에 많이 영향을 받고 네. 수소는
글로벌적으로 무조건 발전이 되어야 될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다 법제화를 시키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어서 아마 발전 기대감은 훨씬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옴시티, 재건, 뭐 지금 튀르키예 이러면은 또 건설 중장비는 이슈가 많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네옴시티, 튀르키예 건,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뭐 그 카타르 쪽 뭐 여러 가지 중동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지금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실체가 거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그래요. 수소는 지금 다 글로벌적으로 법제화 시키면서 각 정부에서 다 이제 정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네. 아마 이제 슬슬 이 실적도 나타나고 정부 지원 받으면서 네. 주가 업사이드 되는 기업들 많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소 더 관심이 갑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의견은 모아졌는데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우승자도 동일할까요? 보겠습니다. 오늘의 우승 선수 발표합니다. 두산퓨얼셀 대 두산밥켓. 두산퓨얼셀. 네, 57%의 지지를 받으면서 두산퓨얼셀이 오늘의 우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올해 두산그룹 선수들 전체적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이렇게 결승전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봤는데요. 두산퓨얼셀 가격 전략은 이용석 PB님이 좀 세워주세요. 네, 우선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 아직도 뭐 가격 상단은 조금 닫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본다면은 위쪽으로 열려 있는 4만 원까지 이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퓨얼셀 목표가 4만 원 드립니다. 두산밥켓은 김영일 전문가님? 일단 오늘 고가가 딱 매물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가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뚫어주게 되면은 37,500원, 네. 4만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밥켓은 지금 37,050원이니까 4만 원 정도 두산밥켓 가격 전략 이렇게 세워주셨네요. 알겠습니다. 1시간 동안 꽉 채워주신 두 분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한 선수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의 감독님을 모셔놓고 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이 다양한 시각으로 모아서 그 최상의 전략을 세우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경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끗이 모자랍니다. 약간 더 응원을 해주시면 오늘도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남은 시간도 성우 투자하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